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전 끝나고 스타트하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5일 어느덧 수요일이죠. 수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수요일입니다. 하겠습니다. 내일 놀죠? 내일 현충일. 놀다뇨 현충일날. 아, 현충일날 놀다뇨. 아유 이민에 진짜. 집안 내력이 있어. 아니지 현충일날 KBS 안 가요 오늘? KBS요? 응. 공영방송처럼 해야 되는데 현충일날 놀면 안 되죠. 휴일이 휴잖아요. 그 쉰... 아니 그러니까 메모리 하면서 휴일하면 되지. 메모리. 누구세요? 기다리 누군가 기억하는. 자, 김철희 본부장님, 하짜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현충일. 네 현충일. 누가 놉니까 과연 이날? 그러니까요. 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국토 방위. 네. 대한민국. 아 어. 국토 방이라서 그랬구나. 아, 민방위 훈련 들어야 되는데.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휴일을 앞두고 네. 이제 오늘 올라주면은 매우 좋겠다. 그리고 약간 오프닝 벨 할 때 간당간당했거든요.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0.5%, 0.6% 여기서 간당간당 했었는데 그래도 종가가 고가로 끝나줘가지고 와. 너무나도 땡큐인 그런 네. 시장이 아닌가 이런 다시 생각이 2,700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2,700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장 지수가 2,696. 어제 제가 가짜 네. 하락이라 그랬죠? 저도 그랬죠. 저도 가짜 그랬죠. 공포심, 가짜 가짜 하락. 공포심. 파이팅 하자. 자, 두 분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오늘 코스피 코멘트 한번 들어본다면요? 네, 뭐 오늘은 삼성전자 이슈가 이제 시간에서 있었고 그거에 대한 힘에다가 2차 전지 쪽이 오늘 완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지수 상승이 좀 견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심 부분에서는 아직도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 산업군이 좀 강제로 끌려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움직이는 산업군들이 대부분 또 금리 인하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쪽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또 다른 이런 수급의 전환들 오늘 이제 기존의 강세 산업군들이 좀 많이 빠지고 또 이제 기존에 굉장히 미운놀이 시켰던 쪽이 좀 네.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수급의 진정한 순환매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은 달리기 시작을 하고 뒤에서 2차 전지가 밀어주면서 네. 이제 뭐 상승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들어본다면요? 왜요? 왜요? 포즈를 해봤습니다. 왜요? 어떤 반응이 나나 궁금해서 일부러 그랬어. 좋습니다. 네. 그 삼성 하이닉스가 동시에 올랐다는데 의미를 두고요. 마이크가 뒤집어졌네. 네. 어떻게 그랬어요? 아이고. 말씀하세요. 네, 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삼성이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네. 지수는 크게는 안 그러니까 갔다라는 생각이 삼성은 들어요. 어저께 이제는 그 뉴스 오늘 다 나왔습니다만 3.몇% 올랐나? 그죠? 3%. 3%. 적절하게 오른 것 같은데 더 네. 장점을 둔 거는 하이닉스가 안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사실은 장중에 좀 빠졌었거든요. 네네. 5% 이상. 그러니까 어저께 시외에서는 한 1.8% 시간외에서는 1.8 봤는데 시간에서 1.8% 빠졌고 삼성전자는 한 4%까지 올라가다가 2% 내려가다가 2.8%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수를 한 거지. 삼성전자는 한 3% 올라가겠네. 그 이상하면 약간 오바야. 네. 이렇게 봤고요. 4% 갈 수 있지만 이상 오버라는 거고 하이닉스 1.8% 빠졌는데 제 아는 사람한테 야 내일 하이닉스 안 빠질 수도 있어. 오. 안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자신 없죠. 근데 안 빠질 수 있는 이유는 학습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이닉스가 빠지는 이 상관관계가 조금 흔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HBM이 너무 잘 된다는 거하고 실적이 너무 좋다는 거. 그죠? 삼성 하이닉스 40조, 하이닉스 삼성전자 100조 이건 아니더라도 네, 당장의 실적이 좋으니까 아마 더 빼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측면의 질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뭐였지? 뭐였나? 하나 더 하면은 한미 반도체. 스스로 알아서 갔잖아요. 그죠? 낙폭 과대. 5%. 그저께 왁 빠진 거에서 어저께 오늘 했으니까 발라 올라간 거잖아요. 오늘 무슨 설명회 하나 오늘 했었어요. 오늘 있었어요. 아예. 기관들 근데 찌라시가 안 도네 아직까지. 이제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하는 4시? 거예요? 이제 하는 거야. 네, 오늘 오해한다 그러더니.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게 변수긴 하지만 그저께 이 12% 빠진 게 과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다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노멀하게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장은 요 축은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하이닉스가 안 빠졌다는 게 장에서 안정화를 시키는데 삼성 오른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딱 될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겠지만 한국가스공사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그 아까 뭐 궁금하다. 1250조 되는 이 엄청난 네, 가능성을 이 장난이 아닌 거로 하기 때문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네네. 했나? 저희는 산유국돼서 기본소득 받. 그건 관계없고 네. 애들. 애들이 연금 내는데 조금 아이들. 부담을 덜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설레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측면에서 올라가는데 한국가스공사가 그 MSCI 편입 가능성도 모락모락 나고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MSCI 편입이요?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요? 아직 가야 돼요. 아니 이게 2월, 5월, 8월, 11월인데 8월까지 가려면 7월 달에 결정되는데 저기 시가총액은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돼요. 들어오고요.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 유동성으로 했을 때 조금 아주 완전하지 않은데 좀 더 유지되면은 편입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시장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안 알겠습니다. 올랐지만 장은 많이 안 올랐어. 2010에 안 갔으니까. 그렇죠. 장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거는 아니지만, 근데 오늘 뭐 분위기 상으로는 네. 조금 뭐 좋지 않았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딱 반반이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900개 그리고 상승 종목 600개. 네. 요래서 조금 뭐 그리고 2차 전지도 사실은 오늘 뭐 LG에너지솔루션 5% 오르고 삼성 SDI, LG화학 요거 4% 오르고 뭐 에코프로 BM 요런 것도 한 6%뭐 오르고 했지만서도 지금 요거를 들고 계신 분들은 분명 마이너스권이실 것 같고 그렇죠. 이건 플러스로 아직도. 바닥에서 잡은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럴 거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신 분 마이너스에 비하면 오늘 상승은 가는 기별도 안 갈 거라는 거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시장의 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시원하네. 오늘 너무 에어컨이. 시원하세요? 아, 밖에 되게 더워요. 네? 밖에 되게 더워. 밖에요. 맞아요.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원해.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네. 뭐 먹었지? 두 분 카페로 가실래요? 저기 그 아니 그 반도체 주제를 여시길래 반도체. 아예 딴소리 하려고 반도체 소부장제 IR 담당하시는 분하고 아. 식사를 했습니다. 얻은 정보가 있습니까? 이제 있습니다. 뭐 사주셨죠? 뭐 사 먹었냐고요? 네. 맨날 먹는 거 파스타. 파스타. 오. 파스타 맛있습니다. 엄청 좋아하세요. 그거 하면 그렇게 먹으면 각자 내십니까? 아니면 아니, 제가 내죠. 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땡땡땡. 땡땡땡. 장종료 40초 전. 40초 어. 전.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그건 이따가 딱 한번 맞죠. 들어보도록 네. 하고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사실은 제가 오프닝 벨에서도 그렇고 2600에서 2700의 지독한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오늘도 사실은 그런 흐름을 좀 벗어 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혹은 외국인이 5천억 사준 거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런 힌트 부분을 젠슨왕이 던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HBM에서 삼성전자가 탈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카드를 젠슨왕이 어쨌든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삼성전자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을 딱 만들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를 빼놓고 봤을 때 그 수출 데이터도 좋아지고 있고 낸드나 뭐 디램 쪽도 지금 특히나 낸드는 요즘에 굉장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뭐 실적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을 빼놓을 수 있을까? 그런 거 다 감안하고 계속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이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HBM에서 탈락인데 젠슨왕이 그걸 확 잘라놨잖아요. 흘러내릴 수 있는 요인을. 그러면은 이제 하방이 어느 정도 경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는 나중 일이지만 적어도 떨어지는 하방 부분은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은 뭐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흐름들 좋아지면 네. 뭐 이제 수급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뭐 오늘의 외국인 선물에서 2천억 들어오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김대정님, 김자손님, 그리고 우리 소주님. 소주? 네. 네, 소주.
님께서 또 땡땡땡 이렇게 땡땡땡. 해 주셨고요. 김규현 님께서도 땡땡땡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좀 빠지면서 나 마감했네요. 화제 좀 살짝 던진 것 그렇네요. 같아요. 코스피가 1% 플러스로 아까 1.3% 플러스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2689 선에서 오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저한테 안 물어봐. 똑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이요? 요거 하고 아, 똑같은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까먹었을 거야 무슨 자, 질문인지. 다 알고 있죠? 기억할게요. 학습권 과연 오늘 의미 있는 날인가 상승. 이거 다 기억하죠. 자, 코스닥 0.6% 상승 850포인트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아까 뭐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네.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아까 한 4,500억, 5천억이었는데 막판에 조금 더 산 것 샀어요? 같습니다. 막판에 한 1,000억 정도 더 사서 6천억 매수, 순매수. 기관은 2,5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둘 다 샀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기관이 370억. 이 정도 샀네요. 자, 그러면 김정근 본부장님. 네. 어떻게 오늘 상승은 박스권 안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바닥을 지진 건 확실해요. 3전만이요? 2,560 밑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금리 인하 뭐 다시 60% 말고 금리 인하가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하강해서 경기가 빠삭해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그 금리 인하의 나쁜 측면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발현되더라도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몇 가지는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2,560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10몇 프로나 그거 3.5%를 줄이겠습니다. 그럼 삼전도 바닥을 다졌고 네, 우리 지수도 하이닉스도 다졌고. 바닥을 줄고 근데 직국에서 안 빠진다는 게 아니고 2,560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상당 부분 배제를 하려고 하게 하는 됐다. 얘기죠. 오케이. 다른 쪽이 빠져도 얘네들은 안 빠지고 잘 맞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시 33분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8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1.03%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양시장 합해서 21조에서 22조 수준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는 사실 굉장히 좀 강하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대형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좀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워낙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850선을 다시 회복하는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금일 선물의 흐름들이 조금 처음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삼성전자가 팡 움직이고 선물이 이제 플러스를 강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장 초반에서는 외국인 선물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됐었죠? 네, 2천억 갔다가 3천억 가면서 상승폭 거의 다 줄여 나가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오늘 어쨌든 2천억 원이 좀 들어왔고요. 지금 이 수준이 사실 많이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3%가 움직였는데 네. 선물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HBM에 대한 이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얘기가 더 나오게 됐을 때 무너질 수도 있죠. 그게 뭐 완벽한 방어 라인을 구축했다라기보다는 이런 HBM으로 약간의 이런 계속적으로 소외되던 그런 흐름에서는 나름대로의 좀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차이점이 보통은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관이 좀 따라오는데 오늘은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어떤 쪽에서 기관의 매도가 좀 강했는지 그것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외국인 현물 같은 경우 5,900억 일단 들어왔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좀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 그렇게까지 우호적이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장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고요. 그거는 이제 대외 변수들보다 삼성전자 이슈를 조금 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일단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유가 같은 것들 좀 내려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네. 3% 올랐기 때문에 이거 뺀다고 하면 0.5%, 코스피도 0.5%. 강보합권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그 쏠림 현상이 조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좀 낮습니다. 강했다. 니케이는 네. 0.9% 마이너스, 상해종합도
0.6% 마이너스 요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좀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뭐 섹터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끌어올릴 만한 요인인가?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집중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 더 같이 나와줬으면 이 힘이 조금 더 강해졌을 텐데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집중이 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 오른 거라고 봐야 돼요?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의 이런 공장 기자들이 많이 갔는데 기사가 쫙 깔렸거든요. 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 양극재에 대한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PNT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를 제외한 공급망이 새로 생긴 거에 의해서 이제 밸류에 대한 리레이팅이 제대로 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들과 거기에 따른 목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에서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난 거 이제 그런 것들이 2차 전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수급 데이터를 봤을 때 기관이 제일 많이 매수한 부분이 2차 전지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바로 가냐 안 가냐는 사실 이런 트리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완벽한 상승 기조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박스권 라인을 한번 위로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들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뷰로 갖고 있는데 뭐 양극재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막 우상향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수주 기조에 따른 뭐 이런 그 지연이 아니라 계속 좀 확장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대세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추세 매매를 하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변곡점을 만들어 내놓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좀 트레이딩 관점도 어느 정도 염두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요번에 상승할 때 기간이 팔면 안 돼요. 요번에 상승할 때 기간이 팔면 이건 물량 던지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쪽 그리고 좀 PSK 홀딩스를 좀 많이 강조드리긴 했었는데 요 HBM 다 관련된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HBM 쪽 그리고 삼성양 쪽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자동차도 좋았고요. 비트코인 가격 미국 국제금리 3거래일 연달아 굉장히 강하게 빠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미국에서도 좋았고 비트코인 가격도 9,7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디스플레이 쪽이 움직이긴 했는데 요거를 이제 HBM 쪽으로 엮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BOE에서 이제 8.6세대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 이슈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공시가 좀 있어요. 처분을 해서 운영 자금을 좀 만드는데 이게 전환사채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거든요.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그거는 한번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유가스전 관련된 종목군들 또 움직였는데 오늘은 뭐 집안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 해서 뭐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쪽이 돌았거든요. 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웃으시죠? 왜냐면 동양 국가 지금 G1 프로젝트에 물론 잘 되면 너무 좋죠.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뭐 대장주가 3연상을 갔으니까 이건 네. 명실상부하게 수급 플레이로는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너무 좀 과한 테마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팅도 있었어요. 삼전 대 유전 뭐가 더 강한가? 채팅에도 쉽지 않네요. 써주셨습니다. 생활에는 유전이 중요하지. 네? 삼전보다는 유전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생활에는. 이거 퍼내야죠. 이것도 무조건. 있었어요. 반도체가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는데. 산국 되잖아요. 반도체 반도체도 1등, 기름도 1등. 하면 되죠. 충전도체도 곧 나오잖아요. 그쵸? 와. 그만. 너무 간다.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돌아가 그래서 볼까요? 너무 과한 테마가 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무튼 오케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계속 가면은 그 테마가 살아있고 수급이 쏠릴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저는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에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적으로 들어가려면은 네.
물론 뉴스를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뉴스 소개해드릴 땐 그걸 빼고 봤지만 오늘 뉴스의 앞부분은 전부 다 그거에서 기사가 막 도배돼 있어서 한 4-5개가 굉장히 굵직하게 나와 있었고 저도 읽어보니까 뭔가 좀 그럴듯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랠리가 나오는 거 들어가도 전혀 늦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뭔가 진짜 구체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가능성이고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수급 논리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네. 만약 고점에서 물려서 제자리 오면은 그 자금은 정말 회복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손실을 봤을 때 대응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게다가 이 이슈 자체가 첫날도 아니고 지금 둘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안 갈 거라고 생각해서 간다라고 해서 또 뒤늦게 쫓아가면 그때가 꼭지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욕에 의해서 만약에 접근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냥 보내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쉽다 막 배 아파서 들어가시면은 그 자금이 정말 허망하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CDMO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번에 새로운 플랫폼을 또 만들었다고 해요. 그 CDMO 쪽에서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고 그 이슈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이 요즘 빠진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쪽으로도 거론이 됐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늘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닥터 K님께서 짜증나는 건 수급 교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기 네. 지금 아까도 살짝 말을 했지만 저 상승 섹터 보시면은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올라가서 쏠림 현상도 있었고 석유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쏠림 있었고 완전 트레이딩은 테마로 거기 네. 또 갔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종목들이 2차 전지.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오늘 진짜 너무 파이팅했다 뭐 이런 장이었는지는 초친 얘기 해드릴까요? 네. 2560이 깨질 확률이 팍 줄었다는데 네. 2740을 올릴 확률은 지금 3%도 없습니다. 위도 아래도 막혀 있다. 그러니까 밑에가 확 빠질까 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젠슨한 덕분에 삼성전자 아주 초치지 않으면 좀 기다려줄게. 나는 참을성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참을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가는 그럼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하이닉스가 안 빠진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지금 만드는 HBM의 그 공정은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봤자 물량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바로 20만 원, 23만 원 혼자 가느냐? 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내년 이익이 40조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석유고 나발이고 뭐 이런 쪽에 아까 2차 전지 얘기했는데 그런 쪽에서 더 힘을 갖춘다면은 그래 2740도 더 갈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저기 그 2차 전지는 아까 좀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난 동의하고 석유도 사실은 지금 들어가는 거 이미 늦었어. 엊그저께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업사이드 2750이 넘어가자 그 지속적일지 위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더 필요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할까요? 네, 하락 섹터는 이제 조금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었던 산업군들에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뭐 변압기, 화장품, 전선, 뭐 원전 이런 쪽이 좀 대부분 좀 좋지 않았어요. 밀렸죠. 최근에 좀 강하게 이슈가 됐었고 네. 주가 상승도 좀 크게 나왔었던 쪽에서의 조정이 나왔고요. 일단 의료기기도 오늘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대부분 비슷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산업군들인데 해운도 이제 초반에는 좀 올랐다가 좀 차익이 나오면서 눌렸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폭이 크게 나왔었던 부분들 특히나 이제 뭐 변압기나 이런 것들은 워낙 월봉상의 이격이 좀 컸었고 이걸 좀 많이 강조드리긴 했었는데 전혀 못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들었어요. 저 분들도 기억해요. 네,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성장을 볼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많은데 이 주식이라는 게 뭐 미국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본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한정된 일정 자금 안에서 좀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이거 이제 점점 이게 내 거 아닌가 보다 하고 놓아버리는 매수자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네.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서 상승력이 좀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뭐 당장 포인트를 잡아서 당장 내일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월봉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확실히 하셔야 될 때고 지금 진입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폭발적으로 올랐었던 그 월봉의 기조가 유지가 돼야 돼요. 3개월 동안 100%가 넘게 올랐는데 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유지가 되려면 다음 3개월도 10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일렉트릭 60만 원 가야 되고 LS가 40만 원을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에서 그게 쉽지 않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6월 말에 실적이 잘 나오면 아니 근데 어저께 제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TP 그 활용하는 방법을 왜 사실 어저께 아니 그저께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타 방송에서 먼저 할 거거든요. 네. 왜 그거를 제가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저께 하려고 했을까? 왜요? 목표 주가 대비 뭐 80% 요거 보자. 90%왜 얘기했을까? 왜요? 거기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 이미 왔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화장품이? 아니 뭐가 됐든 변압기든. 화장품이건 변압기건 뭐 다 얘기야. 그저께 했을 때 뭐야? 한반도체는 여유가 있구나. 라고 딱 듣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거 힌트를 얻으셔야 돼. 말맛을 들어야죠. 오케이. 괜히 가만히 말맛을. 있다가 왜 2주 전에 안 하고 왜 9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누가 아하. 그래요? 그런 얘기 없는. 별것도 아니고 법칙이라 해가지고 니 잘났다고. 아, 그런 얘기 누가 한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지. 아, 타이밍에 이번 양자역학이네. 타이밍에 이번 주 하려고 내가 네네. 마음 먹고 준비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오케이. 이 보노님 말씀드린 거랑 저 사람 저 친구들 왜 이러지?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조심. 이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오늘 그렇게 막 많이 떨어진 어저께 건 화장품은 아닌데. 어저께 조정으로 끝났어요. 그거 화장품. 오늘도 빠졌지만 빙그레도 또 오늘도 올랐어. 근데 이게 알았어. 화장품은 갈린 것 같아요. 가던 종목은 강하게 간 종목이 있고 빠진 종목들은 뭐 아모레나 이런 애들은 빠지긴 지금 빠진 애들이 많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저께 많이 1% 빠졌지. 떨어졌네, 오늘은 1%. 낙폭을 좀 줄여서 내일쯤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가 막 0.7% 떨어졌네. 엄청 많이 빠졌다가 아니 어쨌든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그치. 하락에 넣은 거고 넣은 거지.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좀 조정이 나와서 맞아. 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있을 수 이것도 그 기존에 이것도 정말 오래 얘기를 해왔던 산업인데 맞아. 이것도 만약에 지금 당장 어제나 이틀 전에 잡으신 분들은 짜증나지.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으니까 왜 이러냐 이 막지도 없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증권가에서도 대부분 좀 이유 없는 하락이다. 뭐 단기 차익인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런 하락을 어떻게 보면 기회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리포트들도 좀 한 번씩 읽어 보시면은 그것도 좀 대응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네. 우리 했었던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오늘 좀 올랐어요.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3-4% 정도 올랐습니다. 오. 물론 뭐 바닥권에서 아직 뭐 지금 헤매고 있기는 네. 하지만 뭐 롯데케미칼이 뭐 하루 아침에 뭐 20% 오르겠습니까? 롯데케미칼 땅에서 뭐 석유 나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20% 오르겠어요 이게? 올랐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가볼까요? 네, 특징주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젠슨왕의 그 한마디로 일단 변수가 좀 나왔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었는데 주성 인터뷰했나요? 아니요, 이거 이제 세계 최초 EUV 대체해서 ASML을 대체할 수 있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세계 최초로 뭐 됐다 해서 질문 좀 받았는데. 주가가 일단은 좀 급등이 나왔고요. 아니 분할 얘기 있어요. 그거는 예전에 났지. 그거는 예전에 이전에 있었던 나왔지. 거고 오늘은 요거 오늘 다른 때문에 거. 오늘 이거 수급이 좀 때문에. 튀겼어요. 네. 그래요. 특징적으로 난 이거 그 인터뷰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광 사업을 그 전에. 인적 물적 분할. 그 전에 났던 그건 뉴스. 나온 지 좀 됐네. 우리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3만 원에 4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다고. 네네 그때 가격 설정해 주셔가지고 오케이. 어쨌든 그거 때문에 주성. 한번 급등이 좀 나왔고요. 증권사 TP가 한 46,000원? 뭐 43,000원, 6,000원 뭐 이렇더라고요. 오늘은 얼마죠? 주성 3만 33,000원. 그거 4만 몇 천 안 갑니다. 근데 윗꼬리가 엄청 세게 아니 달렸네. 그거 4만 원 이상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 갈 때 짜증나 죽겠는데 네. 그 누가 물어보더라. 김장현 씨 그 저기 주성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황철주 재상님 어쩌고저쩌고 믿습니까? 믿어요. 그분의 그 뚝심과 그분을 잘하는 사람, 그분을 키웠던 사람부터 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다 안다고. 제가 애널리스트 제일 먼저 해외 NDR을 데려간 사람이 두 군데인데요. 1999년도에 제가 NDR을 해외에 데리고 왔어요. 네. 하나가 삼성전자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그 또 하나가 주성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역사를 아는데 기술도 믿고 그분의 역량도 믿고 그 저기 존버의 능력도 잘 보는데 주가는 달라요. 주가는 다르다고. 주가는 또 그러니까, 다른 주가는 다르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밸류가 3만 원 넘어갈 때 주가가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요. 이게 그 뭐지? 저번에 우리 말한 거
그 분할로 돼가지고 반도체가 따로 뛰면은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흠뻑 반영되기에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분할하기 전이면은 45,000원, 6,000원 곱하기 0.9하면 얼마야? 4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만 원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높아갈 때 올라가면 안 돼. 오늘 이런 뉴스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꽤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좀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세계 최초. 맞아. 진짜 아마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세계 최초가. 우리가 좋아해 그런 거 너무 좋아해. 네, 그리고 특히나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네. 상당히 의심을 하시면서 아 이게 수급에 들어온다. 그럼 일단은 물량을 반을 던지고 나서 시작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가 났다. 그럼 일단 그 겁을 먹고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아하. 기본적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과 세계 최초 이거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다른 종목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공장에다가 미국 반도체 회사와 뭐 협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과 이제 증권가입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좀 좋았고 리튬 포어스는 이게 리튬 가격이 높아져서 이제 2차 전지 가면서 같이 가나 했더니만 경영권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갔고요. BDI라는 종목이 정리매매 오늘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에선 또 이제 꾼들이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SM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SM. 만약에 한미 반도체 오늘 반도체? IR 하잖아요. 거기서 네. 뭐 삼성전자랑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는 삼성전자 좋아한다. 이제 삼전이랑 같이 하겠다 하면은 루머에 강경 아니 대응하겠다. 저분은 그렇게 얘기했다며 N 증권사에서요. 콥데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돌았잖아요. 그때 같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에 팡팡 진짜 한번 완전히 더 찍어주면 팡팡 찍어주면 진짜인가 보네. 오늘도 그런 비슷한 거 얘기하면은 한번 그거 기대해서 한류가 오늘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오케이. 한미 반도체. 고점에서 세게 얻어먹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슬금슬금 다시 또 네. 올라가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뭐 저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젠슨 황이 이게 뭐 기사마다 타이틀이 좀씩 다르긴 하는데 일단은 이거 좀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이거 좀 가리고 하면은 아니요. 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뭘 거예요? 싫어하는 거야? 각자 좋은 거 보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요거 밑에 거 가리는데 이렇게 서울경제도 나와 있고 헤럴드 경제도 나와 있고 뉴시스 이런 데도 나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언론사가 얘기했다. 이렇게 노출되는 걸 싫어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게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HBM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이 멘트 자체가 기사 내용 안에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문구를 따왔는데 여기 오타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세 곳에서 모두 HBM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 그러니까 물론 미래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망이 다변화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간 차이다라는 부분에서 인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반도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건 이따가 얘기해 주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SM 생각하니까 네. 우리나라만 유독 좀 아티스트한테 조금 굉장히 스트릭트하네. 뭐라 그러지? 냉정하네. 냉정하다. 왜냐면 외국 뭐 아티스트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술 먹고 뭐 마약 이슈까지 있고 뭐 대만 뭐 그런 아티스트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뭐 우리나라는 아이돌이 술 먹고 이러면은 왜 그런지 알아? 아이돌이 담배를 펴? 전자담배? 왜 그런지 첩보도만?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왜죠? 우리나라 도덕 군자의 나라기 때문에. 도덕 군자의 나라가 맞습니다. 유교주의가 중국보다 더 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오, 그렇습니까? 문화 비교해보세요. 유교는 중국이 했는데 거기는 실용주의로 중국이 공자민자? 하면서 바뀐 거고 공자를 최근에 했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뭉갰거든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 실용적으로 막 드라이브하는 거. 우리는 그 뿌리 깊이 유교가 생각보다 강해요. 사람 마음속에 건드립니다. 조금만 해도 예를 들어서 좀만 나이가 많던데 반말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반말해도 괜찮아요. 유교 군자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닥터 형님이 네. 그런데 그렇게 방송에서 비속어를 쓰시냐고. 나이 많잖아. 유교 군자 잘 맞네. 장유유서.
그게 잘못된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도 반말 할 수도 있고 오. 이래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오픈 마인드거든요. 아하. 제가 그 외국 기업도 오래 있어서 나는 나보다 10살 밑에가 나보다 네. 연봉이 3배 많이 받는 거를 3년 동안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 얘기할 때 저한테 JJ 그러면서 어깨 탁탁 두드린다고. 처음에 이사했는데 거기서 같이 일했어요. 그냥 오픈 마인드. 제 말은 내가 위가 아니듯이 어느 누구도 그게 없는 거지. 다 평정. 그런 의미니까 너무 존댓말 술 마실 때 옆으로 이렇게 하고 이상한 거야. 뭐 대통령한테 왜 옆으로 삑합니까? 나이가 20살 차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와. 우리는 그런 유교 문제가 있어.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네네. 그거 시대는 갔죠. 오. 근데 난 인터넷 좀 이따 할래요. 한 15년 뒤로. 델포 형님이 네. 퍼니 유의 나라라고. 어, 퍼니 유의 나라. 알겠습니다. 야자 타임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 제가 한 정프로님과 정도의 나이 차만데도 제가 막 이렇게 하겠는데 네. 아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뉴스 HBM 뉴스는 뭐 이따가 또 다룰 거니까 예, 딥하게 또 알아보도록 말씀해 하고 주실 거니까. 그다음 다음 네. 뉴스는요? 다음 거는 이제 오늘 뉴스는 제가 이제 신문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좀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재에 대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될까? 근데 이게 보시면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 평균 가격이 올랐다는 게 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평균 가격이 이제 기준점이 $10,000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0,000인데 지금 요게 제가 앞에 2만을 빼먹었는데 이거 빼시면은 아, 이제 빼야 돼요. 저희가 계산까지. 여기 뭐, 제가 적어놨어요. 차이를 적어놨어요. $55가 바뀌었어요. $55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전월 톤당 대비했을 때 이게 2,700. 22,728달러였는데 네. 이게 요번 달에 27,680 이거 제 숫자 또 바꿨었네. 72인데 7228. 아이고, 헷갈려. 그래서 어쨌든 차이는 차이. 55예요. 55. $55. 결과가 자, 중요하다. 2만 몇 달러, 2만 몇천 달러 퍼센트가 중에서 너무 작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0.000000.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0.0. 어쨌든 차이가 굉장히 작으니까 차이 작다. 그 오름폭은 굉장히 미비하지만 내리는 게 끝났다. 근데 이게 한번 잘 생각해서 탄산 리튬이 그때 한번 내리는 게 끝났다 해갖고 이후 올랐잖아요. 탄산 리튬주들이 올랐지. 한참 엄청 올랐어요. 근데 결국엔 또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처럼 이게 멈춘 거는 그래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계속 왕하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폭 자체가 일단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어쨌든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왜 이렇게 게 많이 났지? 삼성전자가 HBM이 페일이 아니고 바닥을 지졌다는 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은 HBM은 얘네가 만들기만 제대로 만들면 수요는 엄청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독차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못 뺏어오겠지만은 그래도 HBM 4에도 내년 거라도 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요가 있다 이거지. 수요는 있잖아. HBM 수요 있다 없어 있어 있어요. 있잖아. 근데 이거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가격이 5%든 2%든 간에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다는 거잖아, 앞단이. 그게 있으니까 이게 바닥을 통과할 때라도 얼마 될지 자신있게 얘기 못 하는 거지. 저거는 HBM은 이게 너 하기만 하면 갖다 줄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저거는 그 가격이 올랐는데 앞에서 파는 사람들이 오늘 5% 올랐다가 다 내년 잘 모르니까 엔드유저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보다도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지. 또 그런 거를 또 예민하게 반영하는 게 그렇죠.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이니까 왔다 갔다 한다. 중간에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다시 HBM 리튬 가면 얘기하다가 하이닉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래도 나중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역시 말맛은 끝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특히나 끝까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네, 다음 뉴스는 이게 이제 띠를 원래는 제가 빨간색이랑 파란색만 하는데 좀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립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서 네. 어쨌든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액트지오 대표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회사가 가정집이다, 뭐 사원은 없다, 어떡해.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원 있어요. 저 사람 한번 그러니까 그래서 엑슨모빌이나 뭐 이런 데서도 뭐 굉장히 중역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산업적인 연관성이 뭐 시멘트든 뭐든 어쨌든 붙어줬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날부터 올라가는 종목의 상한가를 3번이나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부분은 집중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잘 조심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 액트 지오는 지오알러지겠지. 네, 액트. 액트는 액션 할 때 액트고 집에서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 저분은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분석하는 분인데. 분석이 분석. 그래도 컴퓨터 있잖아. 아니 AI 그래서 시대. 제가 은퇴해서 집에 저도 집에서 컴퓨터 있는데. 그거를 몇 개의 해. 학습, 분석. 분석할 수 있지. 동의 못할 앞바다. 거 없어. 그래요? 구글어스로 제가 시초하고 이거 갖고 들어가고 파고 그치, 이런 삽화성 건설하는 게 아니죠. 아니라고. 분석가야 분석가. 분석가. 이때잖아. 사람은 왜 한 안 믿어? 아니 엑슨도 했다며. 엑슨모빌 자기 그룹장 경력이 할 때, 있다며. 그룹장. 아. 여기 그룹장. 포스코도 있어요. 포스코. 포스코도 했대. 포스코도 있어요. 그룹장. 기사에선 그랬습니다. 음. 네. 아 그리고 20% 확률이 너무 낮다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엄청 높은 거래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금색이 들어와서 가장 그 성공했다는 것이 가이아나 유전이라고. 가이아나 유전. 얘기하는데 그게 거의 월 시작할 완전- 때 7%인가 9% 7%. 7%밖에 안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50억 배럴이 된 묻혀 거 있는 아니에요. 우리보다 거였잖아요. 3분의 1이었는데 20%는 그러니까 20%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냐고요. 아까 그런 사람 분석했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갖고. 집에서 안 하고 아니, 그러면 집에서 안 하고 IFC 빌딩에 와갖고 20층에서 학구방 같은 똑같은 데서 말하는 거야. 다른 게 뭐 있어? 가이아나도 그렇고 브렌트 영국의 브렌트 캐는 것도 3% 정도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릿수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저께 몇 친구가 있고 내 동생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20%는 형 굉장한 거야. 오. 20%가 맞다면. 맞다면. 근데 분석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집에서 하건 어디서 하건 무슨 관계 있습니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 글로벌 엄청 펀드 매니저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몇 주 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맞습니다. 출장 갔을 때면 갔어. 음.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네네. 여러분들 아는 분인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서 얘기 안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처음 갔어요. 제가 그분 만나러. 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엄청난 그 우리 미래에서 뭐지 삼성에서 대것단인데 진짜 요만한 학고방 같은 거 의자 앉은 세 사람이 잘 못 앉아. 네. 그게 자기 사무실이야. 어. 뉴욕이 비싸긴 하지만. 네네. 그런데 거기서 해. 그 사람이 움직이는 자산이 보통이 아닌 거야. 어. 근데 그 사무실을 하던 자기 집에서 하던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 저는 그렇죠. 아무 문제 저는 없는 거지. 이런 금융 이런 거는 이런 돈을 넣나. 주식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드는데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저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데이터베이스 다 친구들 후배들 아니면 자기가 원래 데이터베이스 USB 들어있지 그게 자기 머리에 들어있지 그게 뭐 그 IFC 빌딩에 와야지 있고 자기 집에 그 저기 목동에 어디 가거나 뭐 강서구에 어디 가거나 거기서 집에서 하면 뭐 안 되고 아니다는 게 아니죠.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 난 저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 아까 경력이 있고 그러면은 네. 그 20%가 틀릴지 저는 모르지만은 20% 숫자가 나왔을 때 80% 실패네 이런 반응을 한 거는 무지의 소살이다. 근데 이 회사가 재작년 매출이 27,000달러래요. 27,000달러.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동해 앞바다가 얼마나 우리나라 크고 돈으로 거기다가 3천만 원도. 몇 조가 묻혀 있는 그거를 그런 회사한테 맡겨요 주로? 뭘 맡겨? 아니 분석을 맡겼지 그거로 그러니까 한거 지질 아니지. 분석이나 그런 것들. 모르지. 난 그건 잘 모르지. 그거 물으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20% 숫자가 나왔을 때 20% 숫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다. 확률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배우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를 왜 계속 얘기하냐면 사실 뭐 정치적인 논란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이 재료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그쵸? 각자의 판단에서 맞아요.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는 3년 올라서 이제 늦었지만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김장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20%가 굉장히 높은 거고 사무실도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회사가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드시고 대통령이 이거를 발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 밸류를 못하지. 제 한국가스공사를 그 전에 봐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얹어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포함해서 유틸리티 하는 애들이 정성적인 것만 내지 정량적은 못 하잖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건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김장열 본부장님 입장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뭐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더 보자. 그리고 주식에 그게 반영되는 거는 또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밸류하고 지금 뭐 수급이 막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밸류하고 안타깝게 그저 근데 애들 관리할 정도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 있는 후배들도 못 찾았습니다. 그 분야에서. 오케이. 저의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큰 변동성 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었던 그래요? 거예요. 네. 들어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모멘트 아닙니까? 원래 굉장히 대왕고래. 이름도 좋다. 동해 누가 지었어? 수급이 대왕고래야. 수급이 대왕고래야. 그러네. 어마어마하게 또 수급이 붙으니까. 하나만 좋아하는 쓸게. 줄 알았는데. 가야나 있잖아. 가야나. 거기 완전 나라 부국됐잖아요. 사람 몇 명 있는지 알아요? 몇 명 있어요? 78만 명, 80만 명. 80만 명. 80만 명인데 50억 배럴이 터졌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에 세계 145개. 몇 위권 아니죠, 그게? 1인당 GDP가 4,000불이 안 됩니다.
그 베네수엘라 옆에 있잖아, 조그만 나라. 음. 근데 거기에서의 80만 명의 50억 배럴은 엄청난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한 해에 50%가 됐대요. 근데 우리는 경제 기반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임팩트는 아닌데 그래도 한 1, 2% 정도의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제대로 되면은. 내년 이맘때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야 어쨌든- 채팅창 조용하다가 터졌네. 다들 하실 말씀이. 진짜 잘 되길 바래요. 어쨌든 근데 오늘 뉴스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검색하셔가지고 그 언론사 다르게 한 5개 정도만 공통적으로 읽어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오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좀 말을 그거 달고 왔는데 좀 말을 아끼는 게 이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많이 다를 것 그만하지, 같아요. 그만하지. 네, 팩트만 그래서 적으면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될것 이분이 같아요. 이제 산업통상부랑 7일인가요?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그쵸, 뭐 맞아요.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기다려 보면. 기다려보면 되지. 맞아요. 또 그것도 안 입곱게 보시는 분들은 또 안 입곱게 보면 되는 거고 네.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하지만 조심은 하셔라 좀- 라는 게 저희의 그렇지.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만 이제 유전 뭐 끝. 대왕 고래고 나발이고 뭐 끝. 자 오케이 다음 뉴스 가죠. 그거 꺼집니다. 네, 그 끝이에요? 이제 한마디입니다. 마지막에 아주 불을 뿜었네. 그럼요. 아, 딱 그래서 까만 걸로 들고 왔죠. 방금 잘해. 마지막에 마무리를 풀어뒀어, 풀어. 북한은 역시. 마무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1% 넘게 갔었던 장, 그나마 좀 하락은 멈췄다라고 두 분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안이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본호님부터. 네, 저는 딱 요러고 사진이 즉광적입니다. 딱 보시면 이러실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실물은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거 젠수랑. HBM 5? HBM 되나? 이거. 오케이. 오를! HBM 5. 저분이 젠슨 황입니까? 네. 나는 챗 GPT 4.5인 줄 알았어. 저 정도의 흰머리가 날 정도면 HBM 16까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HBM 16. 그나마 사람이 이게 제일 잘 나와서 이걸로 한 거예요. 아하. 한 여러 번 했는데 요게 제일 잘 나와서. 예전에는 머스크가 저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그러네요. 그쵸. 이제는 젠슨 황이 제대로 삘 받은 것 진짜. 같아. 예전에 스티브 잡스였지.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잡스 시작이었지. 이렇게 넘어왔네요. 네, 3세대. 그리고 아까 그림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손들이 뭔가 신도들처럼 그치, 다 신도들처럼. 따르고 있잖아요. 신격화됐죠. 말로 무언가를 사람들을 열광하게 미치게 만드는 두 분이 있어요. 젠슨 황, 김장렬. 김장렬. 누구야? 아이, 그건 나도 거부. 나도 채팅이 거부. 어마어마하게. 나도 거부. 야, 이거 로봇도 이렇게는 못할 텐데 이거 채팅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올라오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젠슨 황이 또 삼성전자 언급을 해주면서 오늘 올랐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저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야? 또 개소리 안 했던 거. 제가 상관없어. 아무도 오늘 그런 얘기 안 그림입니까? 했잖아요. 관계없어. 그림입니다. 네. 그림은 나중에 이번 달 중에 할 거예요. 그림 아니에요. 글이에요. 그림은 이번 달 중에 해야 돼요. 꼭. 사자성어 해주세요.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오케이. 흉유성주. 흉유성주.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우리 민준앵커 알죠? 네. 알아요? 뭐예요? 흉유성죽이죠. 너무 어렵다 근데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아시죠? 모르겠어요. 저. 가슴에 뭐가 있으면은 이루어진다. 대나무. 대나무 그림을 이제 이게 시대가 발음이 좀 그런데 이거 빼놓고 11세기 중국 북송의 시인이 한 날인데 네. 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대나무 옛날에 뭐 수채화, 동양화? 동양화 그럴 때 잘 그리는 그림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네네. 죽이 나왔다. 죽이 이상하다. 하여튼 발음이 다 이상하네. 죽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원래부터 마음속에 이미 다 그렸어야 돼. 마음속으로는 네, 듣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렸어. 네. 그게 있어야지 제대로 된 그 대나무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준비가 다 되고 내공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 제대로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야 된다. 아니 옛날에 그 누구지? 그 뭡니까? 그 저기 영화 그 누구지? 그지 아카데미에 우리나 했던 그 영화 뭐죠? 지하방 나오고 그 뭐야? 기생충. 기생충 맞나? 기생충 맞아요. 맞아. 봉준호 그래서, 감독님. 그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거나 뭐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너는 계획이 그 다 비슷한 있구나. 거야.
마음속에 자기 계획이 있고 다 플러스 다 그려놨어야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네. 준비를 잘하고 평상시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해보고 이럴 때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주식이 내 근처에 싹 지나가는데 안 잡히는 이유는 나는 마음속에 그걸 품을 준비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 뿐이에요.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마음에 그런 거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중국 최고의 시인입니다, 저분. 네, 하여튼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흉유 성죽. 성죽.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슨 잡소리냐. 너무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넘어갑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죄송한데 그 아까 저기 APR. 그거 화장품 회사. 엊그저께 많이 빠졌어요. 어제 그냥 보세요. 엄청 빠졌어요. APR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그 수출 데이터가 본인이 기억나죠? 수출 데이터가 이상하게 네. 나왔다는데 그게 APR이 이슈가 된 거거든. 근데 그래요? 리포트가 나왔어. APR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여기 보시면 리포트 소개시켜 주는 건데 요거 하나 드릴게요. APR 6월 5일자 오늘인가? 내일인가? 6월 5일 오늘이에요. 오늘이네. 아 빨리 내지 자식. 어저께 바빴나 봐. 어저께 냈으면 좋아. 근데 오늘 또 빠졌으니 괜찮아. 목표 주가 높지 않아서 그런데 수출 데이터 관련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수출 데이터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해외에 미국, 일본, 중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직판 운영을 하기 때문에 2월, 3월 달에 수출한 것을 가지고 뭐 팔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달에는 여기서 나가는 게 수출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이번 달에 쉬는 거, 그 데이터가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원래 포캐스트 한 거에 전혀 이상이 없다. 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원래 포캐스트 전혀 이상이 없고, 그리고 뭐 공장도 완료돼서 제대로 되고 있어서 네. 자기 입장은 하나의 변함이 없다는 걸 봤으니까 혹시 이미 뭐 손절한 사람도 계겠지만 만약에 APR을 다시 보든 어떡하든 하려면 이 리포트 나온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오로 넘어가고요. 다 비올. 아시니까 신영증권의 산업 리포트. 산업 리포트. 120페이지. 와, 무어의 너무 많다. 법칙은 죽었다. 내가 바빠서 못 읽고 한 20페이지 읽었는데 여러분 다 읽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기술적인 게 있어서 제가 필요한 거면 이 부분만 올리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미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자기가 제목을 진짜 좋게 하려고. 리포트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제가 제목이 했잖아요. 일단 제목이. 일단 제목이.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못 봤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이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읽고 안 읽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계 없습니다. 지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면. 네네. 그 다음에 어저께 뭐죠? 그 고용자 숫자가 800만 명으로 낮게 나와서 지금 네, 금리나 한국 고용이 낮게 높아졌잖아요. 나왔어요. 그 고용하려는 사람 구직자 나누기 구인자 그 숫자가 2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24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의료하고 정부만 빼고 해고자만 늘면은 확실히 이제 좋아질 것 같다. 금리 인하 될 것 같다. 그런 리포트예요. 다시. 의료랑 어. 정부 쪽. 그리고 노동 수요 감소가 좀 더 되고 그 다음에 해고자만 조금 늘어나면은 1.2 이하로 될 것 같다. 이해하지 마시고 리포트 아니, 보시고 해고자 수가 늘어나서 좋다는 거예요? 늘어나면 좋죠.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했던 얘기는 네. 이제는 금리 인하보다는 그 분기점에 서 있다. 안 좋게 나오면 인플레는 오케이. 아직 못 잡았는데. 급하네.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예, 배드 이즈 나 배드다. 말하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배드 이즈 배드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는 게 시간 아니라 많아요, 시간 알려주고 많아요. 가야 될 거 오케이. 아니야. 저희 뭐 숙제 발표하는 데가 아니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물가는 높은데 경제가 안 좋게 깨진다.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 형 울고 있어봐. 그럴 수도 있다 했잖아. 왜 갑자기 또 금리 인하가 됐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드릴게요. 여기 잣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저께 자이테는 일단 노동시장 잣대죠. 네네네. 너무 과열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구직 나누기 구인했을 때 비율이 내려오면 좋겠다 싶은데 네네. 이게 1.24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 1.1319니까 좀 더 가면 갈 거 같죠. 그쵸? 그쵸? 네네네. 이게 그래프는 이런 거야. 1인당 어저께 나온 숫자가 졸주인데 그게 이제 1.24까지 내려왔다고요. 근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조금 내려가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시장의 정상화로 보고 있어요. 저게 정상화다. 이게 정상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트렌드로 가면은 누구에 하면은 9월, 9월 쯤 되면은 그때는 이 데이터가 1.2 이하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정상화가 임박할 수도 있겠구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면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더 해고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러니까 그 어떡하냐. 얘기 이거 하려고 여기 하죠. 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세 번째 거. 봐. 세 번째 보라고. 근데 이게 노동시장 뭐라고? 볼게요. 노동시장이 노동시장. 정상화는 1.2
이하면은 정상하다 본 거고 정상하죠. 지금 얘기한 해고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 잣대는 좀 더 가혹화 더 이렇게 더 쉽지 않아요. 경기 침체라는 잣대가 최근 실업률이 3개월치 있어. 평균 1년 동안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 있어. 그 차이를 샴의 법칙이라고. 이거 봤어요. 그죠? 1년치 가장 낮은 실업률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4.3인데 3.5였어요. 3.5. 그럼 더하기 완전 고용이었죠. 0.5 하면 얼마 되죠? 4. 4.0. 네. 그러니까 최근 3개월치가 4.0이 되면 경기 침체일 수도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나온 4월 달에 이번 주에 나오는 네. 실업률이 나오는 숫자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네네네. 내가 못하다 보니까 4.3이 나면은 4.0이 됩니다. 최근 3개월치가.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경기 침체.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러니까 버틸만 하다라는 논리인 것 같아. 지금 3.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나오는 실업률 데이터가 4.3이 나오면은 경기 침체. 아까 금리 인하가 아니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데이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3회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5.3 안다고 4월 실업률이 4.3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노동시장의 정상화 잣대에 들어오는 거는 들어온 것 같고 네. 경기 침체 잣대로 들어간 그거는 조금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다 괜찮으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안 따라갈 할 수 없고. 잠깐.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네. 넘어가자면 정리 결국 필요해요, 정리 리포트가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왜냐면 고용이 깨지고 경제가 깨지는 게 네.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 좋은 좋은 거고.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깨지네? 이거 진짜 안 좋다. 경기 얼마나 침체다. 안 좋아? 이러면은 또 그것도 깨지고. 배드인 거고. 네, 배드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인데 네. 어제는 저희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리포트 이 분석에서는 어쨌든 노동시장이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버틸만하고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네.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스태그나 뭐 이런 거 걱정할 거 아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어서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실업률이 4.3이 나오면은 그건 이슈야. 그러니까 오늘 내일 3.9면 아무 문제 없어. 그 비농업 취업자 수도 이거 넘어가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저께 얘기했을 때 미국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오늘 말고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을 때도 주가는 범피하게 올랐어요. 네. 잘 나가는 놈 중심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경기 침체 한쪽에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은 그걸로 주가가 치우쳐 올라가는 거는 매우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드가 쉽지 않다는 거고 업사이드는 잘 나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지수 상승의 여력은 높지가 않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루하루 하는 건 하루하루 수치가 다르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말씀 못 알아들으면 본인들 이슈니까 삼성 엔비디아 바쁘니까 합시다. 삼성 엔비디아. 제 얘기는 not done yet 두 가지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은 건 두중의적입니다. 이거 콜도 안 됐습니다. 근데 페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받고 싶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면 then when. ING다, ING. 그러면 when 언제? 언제는 언제가 중요해요. 언제? 희망하는 거 다른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잔스랑도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샘플을 다시 줬어요. 근데 샘플 다시 원래 줬다. 테스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게 다 그거 정해져 있지 않아. 천차만별이죠. 다 그게 달라요? 23일에 돼야 되고 35일 되면 안 하고 40일 되면 페일을 다시는 오지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될 일단 때까지 하는 거야. 한 번 잘못된 거 다시 줬어. 왜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게 6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8월 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엔지니어링도 노력하고 기다려야 되고 우리도 기다려야 될 수 있다는 중의적인 페이션스입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게 이슈고요. 이게 계속 늘어지면은 7월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7월까지 실적도 있으면 주가가 안 빠질 거예요. 근데 계속 늘어지면 뭐가 되냐면은 완전히 콜하고 되지 않은 대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셨겠습니다만 생산된 거 재고가 평가 손실이 되거나 그거 처리하는 문제가 그러네.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범위를 달성한 문제인데 7월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HBM3E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네. HBM3 옛날 버전도 수요가 많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쓸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너는 HBM3나 다. HBM3는 좀 더 기다릴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된다면 삼성 하이닉스가 HBM3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하이닉스가 빠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한 주, 한 달, 두 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이나믹해? 그게 인생의 여기 시츄에이션입니다.
그 싫으면 하지 마라. 이거 내가 자꾸 누가 그러는데 삼성 하이닉스 하는데 삼성 하이닉스 매달리지 말라고. 왜 화가 나? 삼성 하이닉스 매달리다가 네. 그냥 엉뚱하게 아니고 효성중공하고 HD 현대백주 갔다가 효성중공은 또 왜요? HD 현대 갔다가 묶여서 짜증나고 아무리 퍼시프 갔다 짜증나고 SK도 한국가스가스 SK도 그냥 가스공사도. 막판에 갔다가 이렇게 될 수 정신 있는데 없어 죽겠어요 지금. 너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함몰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자기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 한번 해요. 다 울었어? 계속 웃었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오늘 반도체 아저씨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아침에. 아침 바빴어 회사에서. 그러니까. 근데 수요일 안 나오시잖아요. 이제 그 염승환 이사님이 나오시는데. 네. 그러면 로이터하고 젠슨왕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로이터는 페일했다 그러고 젠슨왕은 삼성전자 뭐 그런 적 없다. 아직은 계속 열심히 페일 아니다. 하고 있다. 로이터 맞지? 4월달 들어간 건 페일이 맞지? 로이터가 오라요? 아니 걔는 그걸 얘기했지. 지금 지네들을 모르니까 자기는 4월달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fail to meet specification이죠. at the time. 시기가 달랐네요. 그때 로이터의 들어간 거 시기에서는 스패드 같고 로이터가 그거 맞았고. 하는 순간에 벌써 다른 거 갖고 공급하고 있는데 그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페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한 현상을 두고 네. 이게 페일이냐 실패냐 아니냐는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 퀄 테스트 통과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갔죠? 그렇죠. 9월 때. 작년 9월부터 얘기했으니까 퀄 테스트 뭐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거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페일이라고 볼 거면 로이터는 그렇게 쓸 수 있지. 그렇죠. 왜냐면 계속 페일하고 보완하고 다시 하고 수정하고 다시 다시 하니까. 갖다 주고 네. 이러면 좀 늘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언제 되냐가 중요한 건데 그 언제 되냐도 아직 물음표가 있으니까 삼전이 오늘 3%밖에 못 갔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올랐다. 하지만 실적이 좋으니까 있으니까 안 빠질 7월까지는 거다. 안 빠질 네. 것이다. 그치. 로이터도 아직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아무도 안 했다고 하네. 내 성격의 문제지만 정큰 문제는 삼성이 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맞아요. 없어요. 삼성. 9월달 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 안 하고 1월달은 4분기 시도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원흉은 딴 데 찾아야지 엉뚱한테 전달할 사람은 안 되지. 글로벌 넘버 원 기업이 나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잖아요. 통역사로. 요거 AI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못하죠. AI 중간에 녹아 열받아가지고 녹는다고. 두 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4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콸콸콸은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아주 짧게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자, 자, 가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종목은 고려 아연이고요. 평단가 51만 7천 원, 비중은 7%입니다. 이 종목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경영권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지분 싸움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실적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주가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금, 은, 구리 가격 상승도 고려 아연 주가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추가 매수를 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포트를 살펴봤는데 엄청나게 다 긍정적이에요. 2분기부터 이익 체력 업 정말로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그런가 하고 실적을 봤거든요. 근데 실적도 꽤 잘 나오긴 합니다. 잘 나오죠. 그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매출액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봤는데요.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는 이 리포트에서는 금속 가격의 안정화와 생산량 정상화로 인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제는 TC 하락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 자회사들도 이제 돈을 잘 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려 아연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추천을 하셨고요. 목표 주가도 무려 64만 원까지 열어놨습니다. TC 하락이 뭐예요? TC 하락 이 전문가들 분들께 트리트먼트 물어볼 TC 거예요. 준다 이거. 재련 정년 TC 얼마예요? 그 용어에 TC 트리트먼트 재련할 때 한국말로 뭐지? 하여튼 그런 거. 그 코스트예요. 트리트먼트 코스트구나. 그거의 하락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겠다. 근데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도 발을 들여놓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 보이는데 차트를 보면은 많이 무너지고 월봉이 지금 간당간당한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해야 될까 하고 종목 토론방에 갔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가장 비슷한 글이 있어가지고 회사 문제보다는 사실 주식이 인기가 없다. 근데 테마 가끔씩 라고 터지면 생각이 또 들어요.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터질 수 있을까? 음. 라고 생각해서 저의 결론입니다. 고려해야연. 고려해야연. 네. 하는 얘기죠. 셀 의견.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보노님? 네, 뭐 일단은 뭐 굳이 그런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거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이니까 좀 탐이 많이 나셨을 텐데 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아직 이격들이 아직 안 좁혀졌어요. 이거 한 방에 가기는 굉장히 힘든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쁘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을 단기로 승부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마 뭐 그때 분쟁 나오고 해서 막 이때도 한번 이슈 있어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애초에 이런 종목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 분석을 기반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첫 상승에서 1차 조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격을 좁힐 때 주봉이랑 월봉이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또 한 번에 좀 이런 저항 라인들이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긴 마인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 좀 장투하시면서 이전 직전 이 저점 라인들에서 일부씩만 좀 비중 조절만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해주시고 평단 좀 낮춰놓으시고 다시 좀 올라가면 일정 라인에서 다시 현금 사놓은 거 다시 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끌고 가시다가 주봉과 월봉이 이제 정별로 바뀌는 초입에서 상승이 이제 거래량 동반 상승 나왔을 때부터 비중을 실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처음에 이제 기뻐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비중 실으면 본인이 스스로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의 성향이 이렇잖아요. 네. 그럼 내가 맞춰야죠. 아니면 내가 털어야죠. 그래서 그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45만 원 정도가 손절 라인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45만 원 손절 라인. 때. 이게 근데 리포트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좋잖아요. 근데 미세하지만 목표 주가를 높인 게 있네요. 이 리포트. 목표 주가 높인 게 있어요. 네네. 5월 22일 날 삼성증권에 나온 거 60만 원에서 67만 원 높였어요. 나머지 리포트는 다 똑같아요. 그대로인데 네네. 얘만 높였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의 5월 22일 리포트하고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니지만 거의 드문 중립 리포트가 5월 8일에 나온 게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요게 어떻게 다른지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비교 해보자. 보고 45만 원까지 안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야 이제 롱텀으로 기다릴 수 있어 하는데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비슷합니다. 성격이 이게 만만하게 쉽게 단기적으로 들어갈 종목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는 정도만 갖고 가야 돼요. 이 두 가지 리포트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폴 마이너님이 재무도 좋고 크게 흔들릴 주식 아니라서 배당주로 안고 가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주셨으니까 길게. 한번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 뭐 고민이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리포트 그리고 보노님이 말씀하신 뭐 기술적인 그런 분석까지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와, 오늘 진짜 우당탕탕 클로징 대 진짜, 와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생각에 남는 거는 중국 시인밖에 없다. 이런 채팅이 아이쿠. 있습니다. 네. 김성욱 형님께서 7,5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일 우리 네. 쉬다뇨. 쉬라고 지금. 이스라엘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저도. 네. 내일은 알겠습니다. 네. 내일 또 현충일이니까 네. 현충일에 맞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으로 네. 내일도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해 보시고 네.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요. 뒤에 오는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